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카시아 연대기, 슈타이너의 아카시아 연대기, 아카식 기록 중에서 슈타이너가 본 아카시아 연대기 중에서 아틀란티스 선조들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 내용을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막 기억해서 막 외우는 거 당연히 쓸데없어요. 뭐 아틀란티스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레무리아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 아카시아 연대기를 깊게 파실 분들한테는 이런 어떤 정리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역시나 이치를 캐내면 된다. 그리고 각 기의 특징들은 조금 알 필요는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에서 이게 어떤 이치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메커니즘이 작게든 크게든 같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목격하셔야 돼요. 그 포인트.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내용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작업 중에 중요한 부분은 아카시아 연대기를 본다는 것, 목격한다는 것은 슈타이너 입장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 또는 제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세상을 본 것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 생생함이나 그것들을 같이 문장 안에서 나타날 때 그것들을 표현해 드리는 것 중심으로 제가 조금 해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아틀란티스 선조 해서 아틀란티스계에는 기억력이 나왔다. 아틀란티스는 기억력, 외워. 이런 거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인간 세계 머릿속에 느낌상 감정으로서 들어와서 작업해서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모태가 시작된 것이 아틀란티스 우리의 선조들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이해. 왜냐면요. 일시무시 석상급 시작된 많은 우주들은요.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이치로서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세세한 것들은 일적 시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냄새도 달라요.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 정답이야 라고 세팅을 해버리면 안 돼요. 다만 우리 우주에는 꽤나 동의할 만한 순서대로 슈타이너가 잘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의 다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이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99.9%. 왜냐하면 우리 사성의 이치를 그대로 슈타이너도 토성기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카시아 연대기를 한다는 것은 유명한 인물, 과거, 전생 이런 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보려고 지금 아카시아 연대기에 무슨 얘기를 하나 보려고 했더니 양평 발도르프 박 선생님 강의 빼놓고는요. 지금 그냥 통상적으로 올라와 있는 강의들을 보면 전부 다 그리고 남 얘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책 읽어주기 누구 전생을 보겠습니다. 아카식 기록을 보겠습니다. 꼴랑 이 사람 전생 보는 게 무슨 아카식 기록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카식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기록이지 꼴랑 사람 하나 인생 전 인생이 뭔지 이 사람의 특질이 뭔지 보는 게 아카식 기록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빠지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차라리 점집을 차려야죠. 그분들 점집을. 그러니까 그런 것에 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우주의 기록을 찾기 위해서 아카식 기록을 보는 거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런 환상 다 집어치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위험해요 이거. 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아틀란티스 선조들, 현대인들과 우리의 아틀란티스 선조들. 현대인들과 우리 아틀란티스 선조들은 인식이 온통 감각색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서 많이 달랐다. 겉모습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적 능력 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인식과 기술, 그들의 문화 전체가 오늘날에 관찰할 수 있는 것과는 달랐다. 초기 아틀란티스 인류도 초기 아틀란티스 중에서도 초기 되돌아가 보면
우리는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정신 능력을 발견한다. 감각 세계의 정신 능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날에 산출되는 모든 것이 이 논리적 지성 산술적 결합력을 기초로 하는 데 비해서 최초의 아틀란티스인에게는 이런 능력들이 전혀 없었다. 그 대신 이들은 고도로 발달한 기억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기억력은 이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전신 능력 중에 하나였다. 자, 이제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아틀란티스 귀에 우리의 선조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해요. 중요해. 그러니까 표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성이나 산술적 결합력, 이 설명이 나온 대로 그냥 아틀란티스계에는 기억력 이렇게 딱 외워버리면 그거 하등 쓸모가 없죠. 하등 쓸모가 없다.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으면 그것의 힘이 아틀란티스 선조들 상황에서는 무슨 힘이었나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상상. 정말 공상 과학이 돼도 되니까 상상의 나래를 끝없이 펼치셔야 돼요.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과는 다르게 고도로 발달했대요. 기억력이 고도로 발달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고도로 발달했으면 지금 잘못된 거 그렇지만 아카식 기록을 본다면서 사람 전생 보는 것쯤일까요? 이런 기억이? 그게 아니죠. 그런 기억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개미나 벌이 집을 만들고 서로 알아서 할 일을 하잖아요. 제가 어쨌든 개미나 벌 예를 이제 드는데 그것은 개미나 벌이 기억력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이 그냥 섭리와 진리로서 그들의 시대령과 그런 어떤 종의 령에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고도로 발달한 기억력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느낌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아틀란티스 선조들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이지?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비교하자면 그런 미묘한 것들의 기억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더 나아가 볼게요. 기억력이 어디까지 닿아 있나? 이제 제가 이제 이치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무주에서 나오는 무력을 알아채는 것, 그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기억력이 고도로 발달했다고 봐도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기억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무엇에서부터 반조되고 있지? 쌍차쌍조한 자리에서 나는 어떤 상황이었지? 이치가 풀어져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이런 과정이구나. 라고 유추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그것은 기억력이 아틀란티스 선조들이 갖고 있는 기억력의 모상을 여러분들이 획득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기억력이에요. 이 기억력이라는 것. 우리의 아틀란티스 선조들은 기억력이 고도로 그렇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없었어요. 이런 거 없었어.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과학물질 문명의 힘은 없었단 말이죠. 그것은 발달 아주 완전 극명한 초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려서 땅에 떨어지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공기는 순환을 하고 물은 증기가 되어 올라가서 또한 응축이 되면 다시 떨어지고 하는 것들. 그러한 상태대로 사람도 어느 정도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존재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존재했다. 그러하게 무의자연한 상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초반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카샤의 연대기를 할 때는 애매하고 오묘하지만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확장을 시켜놔야지 그중에서 엑기스인 이치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뽑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 천부경, 무부경적으로 무주에서 무심이 걸려있는 상태를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기억력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면 넌 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따지는 분들한테는 슈타이너가 뭐라 그래요? 논할 가치가 없다. 지금은 논리와 지성과 산술적 결합력이 강화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한 기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물질 안에서는 그 힘은 발휘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 힘은 있어요. 분명히 그 힘은 있다. 아는 사람만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기억력을 가질 수 있어요.
깨달음의 입장에선 우리가 고차 인식에 이르는 길에서 영시와 영청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죠. 영시와 영청이 이 기억력의 기록들을 내가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맛보거나 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거나. 이 기억력. 모상들을 형상으로서 내가 산술적으로 결합해낼 수 있는 것이 영시와 영청. 이렇게 설명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기억력.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이 정도만 설명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부터는 밑줄 친 부분에서 어렵지 않게 그런 느낌들을 계속 살려드릴 거예요. 계속 살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종종 설명 추가로 드리는 이치를 뽑아내는 과정에서도 그런 면에서 좀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대할 때 아틀란티스는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에 의지한 데 비해 현대인들은 규칙으로 무장되어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 많은 것이 절약된다. 이제 다른 점을 얘기하죠. 아틀란티스하고 현대인들. 아틀란티스는 기억력은 좋지만 새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상황이. 기억력은 좋지만 새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1은 2야.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물질 문명의 힘으로써 물질 문명 안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겠지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강점은 그거예요. 물질력, 과학 물질 문명의 힘. 근데 아틀란티스인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적으로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해볼 수밖에 없다. 그런 힘은 어떤 힘이에요?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남성의 힘인 거예요. 실험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힘, 남성의 힘.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양의 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 힘은 어떤 기에 많이 표출이 돼요? 태양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꼭 남자가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에 양의 힘이니까 태양기야. 이렇게 완전 세팅해서 결부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힘들이 이런 거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힘들의 남성적인 성격들을 아카샤 기록으로 생각해보면 형성시켰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원상이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남성을 탄생시켰다고 그 힘이 맞죠. 어떤 면에서는 맞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권위가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체험해서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틀란티스 선조들의 상태를 보세요. 기억력 얘기했고 예를 들면 무언가 직접 해봐야 되죠. 그러면 그게 기억력으로 돼서 후대에는 겪은 사람이 권위가가 되는 거죠. 겪은 사람이. 많은 것을 기억한 사람이 권위가가 되는 거예요. 추장이 되는 거죠. 대표가 되는 거죠. 아틀란티스 시대는 누군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중요한 문제에 관해 결정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을 신뢰했다. 이제 발도로프에서는 7주기를 얘기하죠.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더 나가서 40, 50, 60, 70 제가 많이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30대 이전에 깨닫는 것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다. 20대에 깨닫는 것은 현대에는 더욱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물질 문명의 먹잇감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까지도 현재도 이런 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돼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중요한 문제에 관해 결정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8세 투표 이거 투표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청소년 인권 이거 여러분 미투랑 똑같은 거예요. 18세에게 투표를 줘야지 청소년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런 심하게 말하는 쓰레기 논법은 여러분 절대로 허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 망치는 길이에요. 망치는 길. 망치는 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를. 제가 그냥 막 나이든 꼰대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치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치가. 이치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아틀란티스 선조들의 이야기야? 그냥 옛날에 그냥 뭐 사람 형상도 아닌 그 사람들의 이야기야?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결정하는 것은 권위가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잘 육성해야지. 게다가 지금 과학물질 문명으로 20살이 되어도 성인이 아니고 30살이 되어도 성인이 아닌 상태잖아요. 지금 거의. 지금 예를 들어서 40대가 돼도 그러기는 까마득해. 60대, 70대가 넘어갔는데도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몰라.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란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냔 말이에요. 누가. 누구 허락을 받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요. 누가 그 권위를 가졌다고 18세한테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알고 해야지. 이런 것들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의니 민주니 평화니 이런 투표권이니 뭐 남녀 불평등에 관한 미투 운동이니 이런 것 제가 다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18세가 투표하건 말건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우리가 방법은 있죠.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개혁을 해서 18세든 20세든 30세든 간에 그 자리에서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눈치채면 괜찮아요. 괜찮아. 어쨌든 현실 판단은 이렇지만 현실이 이왕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극복해야 될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극복해야 될 문제. 그래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한 얘기는 전수자들이나 그들의 수련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야말로 시대의 발전 단계에 앞서 있기 때문이다. 권위가하고 전수자들의 좀 차이가 있죠. 권위가들은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에 축적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기억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기억량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수자라는 표현이 이제 또 많이 나와요. 전수자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든 토성계든 달기든 그 이치를 안고 있는 사람들 그 비를 곧바로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금 얘기해요. 이제 아카시아 연대기 할 때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죠. 지금 얘기하는 뉘앙스가. 왜냐하면 발전 단계를 앞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그런 수련원에 들어가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이 실제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데 현대를 판단할 때는 그 나이라는 게 굉장히 씩하고 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0대가 우리 동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건 없어요. 대신에 지원자가 이전에 역할을 거듭하는 동안 고차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습득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요건이었다. 이거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는 현대에서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굉장히 희소해요. 그런 상태는. 희소하다. 아틀란티스 시대의 전수자 및 그 대리인들이 받는 신뢰는 그들의 풍부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오래된 지혜에서 비롯된다. 지혜. 자, 제가 아까 전에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알아채면 기억력의 상위 차원이라고 봐도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전수자들은 그 지혜가 그냥 걸려있는 상태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그 지혜의 능력을 받아서 현실에서 풀 수 있는 현실에서의 기억들을 계속 누적해온 것이고 기억력이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억력도 이치와 맞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물질적인 경험이 아니라. 확장 해석하면 기억력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현실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되기 때문에. 현실도. 전수자에게 개인성은 의미를 상실한다. 그는 영원한 지혜를 위해 온전히 헌신한다. 이런 까닭으로 그들은 그 어느 시대적 특성과도 관련이 없다. 전수자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죠. 이제 권위가하고 전수자하고 다른 점은 방금 설명드렸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헌신한다. 어떤 시대적 특성과도 관련이 없다. 이 부분이에요. 제가 초반에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태양기, 토성기, 태양기, 달기의 특성들을 체화시켜서 융합체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토성기든 태양기든 달기든 어떤 시대적 특성과도 관련이 없음을 자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힘이 어떻게 나와요? 지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지구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래서 제가 관의 힘, 관찰자적 시점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관찰자적인 시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기억력, 지혜 이런 것들, 사랑, 의지 이런 것들. 우주적 시점에서 보면 그만큼 편협한 시점이고 우주 자체를 보면 더 확장된 거고 그 우주들 자체를 바라보면 드디어 무주적 시점을 갖게 되는 거죠. 무주적 시점. 일단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영원한 지혜를 위해 온전히 헌신한다라고 하지만 영원한 지혜 정도를 알면 이치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계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냥 헌신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얘기해요? 서원, 각인.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시대적 특성과도 관련 없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 지구적 전 우주적 지장보살. 그것은 시공을 초월한다. 지구 아니다. 우주 아니다. 우주의 우주들의 집합제의 끝까지 살려놓고 내가 마지막에 가겠다는 전 우주적 지장보살. 그 사람의 서원이 그 정도인데 시대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항시 그 자리에 그때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카시아 현대기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런 문장을 보면서는 그렇게 확장하면서 아, 아카시아 현대기에는 이런 내용이 숨어 있구나. 이것이 이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의 인간적인 힘의 본질에는 늘 다른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 지적인 능력에 비해 기억력은 사람의 더 깊은 자연적 토대에 가까이 있고 이 기억력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닌 경영 능력보다는 하위의 자연적 존재의 힘에 훨씬 가까운 또 다른 힘들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아틀란티스의 이른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었다. 자, 이제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생명력을 제어한다. 제어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자유롭다라고 하는 게 비슷해요. 그냥 자유의 그냥 평범한 의미로서 생명력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에서 자유롭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돼야지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자유로우니까 그게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실제로 예를 들면 몸이 쭉 하고 갈라지더라도 그것들이 생명력으로서는 그냥 망가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거나 생명력을 실제로 상대의 생명력을 그냥 느끼게 되면 그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공기 덩어리를 나한테 넣었다가 이렇게 뱉잖아요. 여러분이 맡은 공기 덩어리가 여러분들 코와 입으로 맡았던 공기 덩어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넣었다가 그대로 뿜어져 나왔죠.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산소가 들어갔다 이산화탄소가 나왔지만 그런 생각을 차지하고 제가 느낌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명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에 어떤 영시적 영청적인 상황을 제가 설명드려 보는 거죠. 그런 느낌들. 그런 식으로 아틀란티스 선조들은 생명력을 제어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무 같은 형체에 가까운 인간이었을 수도 있고 동물 형체에 가까운 인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명력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형식으로 공기가 내 주변에 있듯이 생명력이 온갖 가득하게 축복스럽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서 내가 생과 사에서 초월된 상태가 약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어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그 아틀란티스 기에 있는 인간들에 대해 특성을 아는 것의 어떤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연적 존재의 힘에 훨씬 가까운 힘, 자연적 존재에 훨씬 가까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다. 무의자연하다라는 상태죠. 그러니까 제가 공기를 예를 든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굳어져 가지고 인간 껍데기 안에 탁 하고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는 더 깊은 자연적 토대에 가까이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그 외에 여러 가지 힘의 본질들이 있는데 그 힘의 본질들은 늘 다른 것들과 당연히 관련이 있죠. 일석삼극이기 때문에 천지인의 힘은 1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극명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고 하면 자, 그런 특성이 있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아틀란티스인은 곡식의 에너지를 기술력으로 변형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었다.
이것도 이제 보세요. 아틀란티스 시대에는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식물 안에 잠재 있는 힘들을 교통 및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식물을 재배했다. 이건 무슨 공상과학 얘기야.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는 지금 현대 생활에서 지금 건물들을 보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핸드폰을 쓰는 세대에 있기 때문에 상상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리적인 상상의 구애에서 여러분이 완전 벗어나셔야 돼요. 토대가 될 수는 있지만 완전 벗어나야 된다. 제가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생명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마셨다가 다시 내뱉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훨씬 더 높게 가지셔야 돼요. 풍부하게.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 및 산업에 활용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부류에서는 교통스러운 부분과 산업스러운 부분이 개발되고 있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아틀란티스기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 예를 들어서 곡물이 있고 그냥 그 아틀란티스에게 식물이 있고 예를 들면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어요, 여러분. 수증기가 있어. 그러면 그것의 힘들을 그대로 차용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그대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손을 휘저으면 영시적인 관찰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공허한 곳에 그냥 이 공간에 손을 휘저으면 공기는 엄청 소용돌이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호흡을 후 하고 불면 촛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공기가 여기서 절로 갔죠. 그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실제로. 그냥 흔들리는 촛불 하나 끄는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우주가 창조된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숨을 한 번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고 할 때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손을 한번 여러분이 그냥 공중에 휘저었을 때 소용돌이치는 이 공기의 흐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실제로 무한 에너지가 있다. 그것들의 힘을 아틀란티스 선조들은 자유자재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용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스러운 것을 지금은 정말 기중기 엄청난 기계로서 쌓아야 될 어떤 조형물들이 나타나죠. 있잖아. 이유를 모르겠어. 불가사의하대. 언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피라미드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이것, 잠재해 있는 힘들, 교통 및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력을 지금 저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일예 훨씬 더 풍부하게 하셔도 돼요. 이거 오버 아니야? 아니에요. 더 오버하셔도 돼요. 더 오버하셔도 돼. 다만 슈터헤너가 본 아카식 연대기 기록이 신빙성이 꽤나 있으니까 슈터헤너가 말한 단계에서 정도를 지켜가면서 상상을 풍부히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아틀란티스인에게는 식물의 씨앗으로 데워지고 씨앗의 생명력이 그 안에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뀌는 장치 같은 것이 있었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씨앗 얘기가 나오죠.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 얘기만 탁 나오면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건지. 정말 여러분 씨앗 하나. 해바라기 씨알 하나. 진짜 요만한 씨알 하나. 이만한 씨알 하나에 어떤 힘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무한대의 힘이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땅 위를 낮게 떠다니는 아틀란티스의 교통수단은 그렇게 이동했다. 이런 느낌도 보세요. 땅 위를 낮게 떠다니는 아틀란티스의 교통수단. 이런 교통수단들은 아틀란티스 시대에 산맥들보다 낮은 높이에서 다녔으며 조정장치가 있어서 이 산맥 위로 날아올 수 있었다. 지금은 유한한 에너지를 쓰잖아요, 여러분. 유한한 에너지. 실제로 우리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비행기. 실제로 자동차 비행기도 실제로 나왔고 드론 생각해 보세요. 드론 막 날아다니죠. 하지만 에너지는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 지금보다는 훨씬 그런 차원에서는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자유로웠다. 씨앗 얘기가 나왔잖아요. 씨앗 얘기. 식물의 씨앗으로 데워지고 씨앗의 생명력이 그 안에서 기술적 활용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뀌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영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런 비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꽃몽오리가 이렇게 있으면 꽃몽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힘이 엄청난 힘이다라는 거죠. 엄청난 힘이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힘은 어디에 있어요? 씨앗일 때.
씨앗일 때 흙을 삐뚤고 나오겠다라고 씨앗이 움터가지고 이렇게 새싹 하나가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엄청난 그 직전 힘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 그런 힘들을 자연에서 캐치하면서 이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들 실제로 힘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믿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런 힘들의 원리를 어느 정도 꿰고 있다라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뭐 무한동력 나온다며요, 이제. 핵을 이용하는 것도 여러분 무한동력 같지만 그건 진정한 무한동력이 아니에요. 유한한 에너지지. 핵도. 스스로 융합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한 에너지처럼 보이지만 진짜 무한한 에너지는 환경만 허락한다면 이런 조건은 있어요. 태양계 안에서 이런 환경만 허락한다면 그냥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것이 가장 무한한 에너지예요. 그게 가장 무한한 에너지다. 살아생전에 뭐가 또 가장 무한한 에너지예요. 살아있는 동안을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것 그런 힘들로 여러분들이 호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무한 에너지예요. 그 안에서 에너지 차원으로 보자고 하면 물론 혼비백산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아틀란티스기 보시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이 오늘보다도 훨씬 더 조밀했다라고 하죠. 지금 이런 공기가 아니라 약간 찐득한 물일 수도 있고 수증기가 꽉 차 있는 것보다 더 농도 짙은 상태일 수도 있고 그게 아카샤 쪽으로 보면 아틀란티스기의 이런 대기질의 상태. 반대로 물은 더 묽었다. 그러니까 물과 공기가 이렇게 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훨씬 묽은 상태로. 그런 상상도 일단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물과 기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과 기름 상태. 물은 물이지만 훨씬 더 조밀했다고 하니까 이쪽이 기름 같은 느낌이고 이쪽이 물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이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당연히 신체 성질은 지금하고 또 다르죠. 완전히 달랐고. 아틀란티스인은 현대인과는 아주 다르게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힘을 마음먹은 대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또 설명드린 거예요. 자신 몸에서 나오는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아틀란티스인은 기운을 사용하거나 피로해진다는 개념이 현대인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 약간 자연적으로 보면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곤이나 뭐 이렇게 힘들다 뭐 이런 거 완전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물질력이 완전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도 완전 유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확 하고 개인적으로 체득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힘도 자유자재를 쓰고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긴 느껴요. 왜냐하면 오감이 발달되려고 하는 원상들이 이미 내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피로하다라는 느낌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쾌, 불쾌의 느낌의 피로감, 감정 영역에서의 피로감 같은 거는 느끼는 거죠. 그런 피로감은 있어요. 모든 것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느낌들. 당시에는 사람의 손으로 일하여 얻은 것이 마치 자연에서 자라난 것 같았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 지금 사람 몸을 상상하면서 무언가 막 호미질을 하고 뭐 곡괭이질을 해가지고 막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자라난 것 같았다. 사람의 손으로 일한 것이. 식물이 움트는 것과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몸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자연에서 자란 것 같았다라는 힘. 식물적인 힘과 동물적인 힘의 중간 상태 또는 그 이상의 변형적인 상태, 그 힘들이 내재된 상태를 여러분들이 상상해야 되는 거죠. 자, 특성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연과 완전한 친족 관계임을 느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상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틀란티스기로 점점 더 과거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그러한 상태. 자, 이게 각 기마다의 인종의 특성을 보는 것의 전체적인 설명의 거의 끝이에요. 아틀란티스 그러한 상태, 레무리아 더 그러한 상태.
하이퍼보레아, 폴라리스 완전 그러한 상태. 완전 그러한 상태는 뭐예요? 거의 이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치가 된 상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면서 그 개념을 계속 대입시키는 게 오히려 아카식 기록을 공부하기에는 훨씬 편한 방법이에요. 이 설명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연과 완전히 친족관계임을 느꼈다. 친족관계라고 하는 건 표현이 이미 분리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일체감이라고 하는 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무의자연한 상태. 그러하다. 온전히 자연의 일부로 연결되고 있다고 느꼈다. 무의자연 나오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무의자연 몰라. 아, 이게 무의자연이에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풀어서 쉽게 자연의 일부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와, 일체감 아름다워요. 이러니까 문제죠. 이러니까 여기서 이치를 캐내야지. 이게 무의자연이잖아요. 아틀란티스인은 자연적인 토대 위에 구축된 것이 당연히 공유 재산으로 여겼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이 느낌이 제가 이제 한민족의 운 좋은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것도 들어가요. 한민족의 운 좋은 상태가 우리는 민족적 특설이 품앗이, 상부상조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없었어도 엄마 아빠가 아기를 돌봐야 돼. 뭐 특별히 뭐 오늘 일이 생겼어. 그럼 그냥 옆집에 맡기잖아요. 옆집에. 실제로 생명 같은 경우도 다 그냥 내 자식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옛날 어머니들의 그 마음. 실제로 민족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요. 우리 민족이 최고야. 천부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끝났어. 완전 다야. 한민족이 빛이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요. 한민족이 위대한 것은. 그 마음이 없고서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봤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계인을 품고 지구를 품을 생각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거예요. 동학운동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뭐다? 전지구적 인류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전지구적 인류애다. 이런 이치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아카식 기록에 이치가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어? 그냥 이렇게 흘러 우주 변화 원리 아니야? 이런 게 이치예요. 이런 게. 공유 재산으로 여겼다. 아, 이게 이치라고? 네. 여기서부터 제가 이런 것들을 알고 봤기 때문에 전지구적 인류애가 중요합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지금 현대 지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최소한 전지구적 인류애. 민족적 인류애가 아니에요. 전지구적 인류애. 최소한. 그게 어떤 시선이기 때문이에요. 최소. 최소가 태양의 시선이에요. 달의 시선 갖고는 지금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얘기도 이제 드릴 건데 태양의 시선이에요. 최소한 태양의 시선으로 지구를 쪼여야 되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래야지 지구가 살아나요. 달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에 판단에 이제 달기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지각의 판단에 이런 것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하고 깨진 진리 세상을 볼 때는 달의 시선이 필요하지만 달의 시선을 여러분이 얻었다고 그랬을 때는 적어도 태양의 시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양계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우주에서는 누가 좀 상위신이에요. 태양신. 여러분이 태양의 시선을 갖는 것 이게 태양신이에요. 이게 태양신. 자,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무의자연하고 공유재산으로 여긴다. 전지구적 인류의 이런 것들. 아틀란티스인의 선조들은 지금 사라진 지역에 거주했는데 그 중심 지역은 오늘날의 남아시아, 아시아 남쪽에 위치했다. 신장 원론에서는 이들을 레무리아인이라고 부른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레무리아인이라고 부른다 해서 레무리아 길을 지나고 아틀란티스 길을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아틀란티스의 선조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틀란티스의 선조들. 이제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은 요 기준 정도죠. 물론 더 와도 레무리아기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해요. 하지만 이 진화론적으로 우주 변화 원리를 얘기할 때는 선조를 기준으로 얘기하죠.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정지어서 거기는 그렇다라고 규정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중첩된 상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심지어 여기서 여기 중첩된 요 상태, 여기서 또 이렇게 중첩된 상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레무리아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레무리아에서 아틀란티스기로 넘어오는 선조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 아틀란티스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레무리아로 살짝 넘어가죠. 자, 레무리아 인류 중 소수만이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들로부터 아틀란티스인이 형성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적으로 말한다는 느낌. 레무리아기가 이렇게 했었고 아틀란티스가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죠. 소수만이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 부류들. 하지만 그 특성들은 계속 넘어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 많이 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22년에 레무리아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틀란티스인 있을까? 없을까?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인간으로 하고 있지만 또는 우리 눈에 안 보일지도 모르지만 레무리아인, 아틀란티스인, 하이퍼보레아인, 폴라리스인, 기타 등등 심지어 이 우주 밖에 있는 외계인 있을까 없을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힌트는 다 드렸어요. 중첩돼서 다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밌는 것은 본인이 예를 들면 이런데 이거를 알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공부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아틀란티스인이다. 내 과거를 보니까 와, 나는 레무리아 사람인데 환생한 거야. 그러면 레무리아로 가야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아틀란티스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어?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판단하는데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고 그래서 내 어떤 현재의 상황이 이쪽 특성에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지 직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레무리아에서 왔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나 아틀란티스기에 왔구나. 공부가 꽤 되신 분들 그거 말고 신내림을 받거나 채널링을 하거나 영성이 세신 분들이 이런 거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할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레무리아인이면 뭐 할 거예요? 지금 2022년인데. 본인이 아틀란티스인이면 뭐예요? 지금 2022년인데.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동무 여러분들은 레무리아인도 아니고 아틀란티스인도 아니에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기에 우와 이런 특징이 있었어. 나 그런 것 같아. 한정짓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기에 먹잇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레무리아로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자, 동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목성기, 금성기, 백한성기 다 지나서 큰 대우주의 주기를 계속 돌고 있는 분들이에요. 돌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릇이 얼마나인데 나는 뇌물이야. 환상은 자유예요, 여러분. 환상은 자유지만 그것이 이치로 보지 않았을 때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현대기를 이치로 보지 않으면 꼴랑 전생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전생. 그게 아카시아 기록이 아니에요. 자, 저는 어떻게 보냐면 꼴랑 아틀란티스 이거 그냥 전생 보는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더 나아갔어. 레무리아인 이거 전생 보는 거랑 똑같아요. 폴라리스까지 넘어가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해자를 설정을 해서 이 생의 구해자를 설정을 해서 이 생도 돌지만 우주 사이클도 돌고 무주 사이클도 돌면서 무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지금과 같은 큰 사이클을 돈단 말이에요. 지금 천부경은 그것을 알려주는 수수께끼가 숨겨진 경전이다. 그러니까 대단하다라는 것이고 무의 세상을 연 것이 그래서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힘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이것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치일 뿐. 이치일 뿐. 자, 소수의 아틀란티스인으로부터 이른바 아리아인이 유래했다. 자,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아리아인 이렇게 쭉 내려오죠. 우리의 현 인류는 이 아리아인에 속한다. 현 인류가 지칭되기를 아리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학 뭐 문헌에서 나오던 슈타이너가 얘기했든지 간에 먼저 썼으니까 우리도 뭐 굳이 바꿔가면서 어렵게 쓸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가 아리아인 그 시기에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자, 신비학에서 명명하길. 여기서 보면 이제 레무리아긴, 아틀란티스, 아리아인은 현재 인류의 뿌리 인종들이다라고 표현해요. 뿌리 인종이구나. 레무리아인에 앞서간 두 뿌리 인종과 아리아인 다음에 올 미래의 두 뿌리 인종을 생각해 보면 뿌리 인종은 모두 합쳐 7이다.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아리아인 앞에 두 개.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6, 7, 5 다섯 번째 아리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두 개는 이제 목성기, 금성기, 뭐 이제 발칸성기 이러면서 오겠죠. 큰 주기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보통 슈타이너가 찾아냈죠. 7이라는 숫자 중요하죠. 자, 7이라는 숫자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7이라는 숫자 끝나면 끝일까? 아예 또 시작돼요. 1부터 7까지 또 시작돼. 그거죠, 반복.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1, 2, 3, 4, 5, 6, 7 한 거 아니에요. 반복. 그러니까 동무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인종들이 막 있다 그래서 와 와 와 와 그러면서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흘러온 이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각각의 뿌리 인종 자체도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뿌리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근원으로 갈수록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훨씬 긴 시간. 시간은 점점 압축되면서 시간이 압축된다? 근데 이런 것도 보세요, 여러분. 에테르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에테르체도 여러분이 신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앞으로. 에테르를 이치적으로 본다고 하면 에테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어떤 것까지 갖고 있어요, 에테르의 힘이? 근원적인 에테르의 힘은 시간까지도 갖고 있어요. 시간까지도. 에테르의 힘이 작용할수록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압축이 돼요, 압축이. 옛날 시간하고 지금 시간하고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빨리 흐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상대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시간이 진짜로 그때 시대, 이때 시대가 있어갖고 딱 비교하면 같다, 뭐 다르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지금 시간은 그냥 시간인 것처럼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초강박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시간도 압축되기 때문에 옛날 시간하고 지금 시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압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주는 빨리 팽창하고 있고 시간은 압축되기 때문에 우리의 10년이 예전에는 100년, 1000년, 만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압축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몸뚱이가 완성된 순간 시간은 극정점으로 압축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시간이 엄청 압축되고 있다. 시간이 완전 압축되면 뭐가 이제 또 후행하면서 압축될까요? 공간까지도 압축돼요. 팽창하고 있는 것은 팽창하고 있는 것대로의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지만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시공이 압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제가 엄청난 당연한 미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압축되는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시기에 있는 거예요. 정점인 다섯 번째 뿌리 인종, 예를 들어서 네 번째 뿌리 인종에서 다섯 번째 뿌리 인종으로 넘어갈 때는 압축되는 시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카샤 기록으로 보면 휴지기, 휴식기, 잠자는 시간, 죽었다 깨어나는 간극의 시간, 우주의 잠의 시간, 압축기.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점점 압축되죠. 이것을 우주의 탄생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블랙홀이자 화이트홀이 되는 것이고 그 웜홀의 시간을 얼마나 지루하게 보내느냐가 관건인 거죠. 우리한테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돌려가면서 그 공간을 단축시켜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이 우주 변화 원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쟤는 무슨 그냥 꿀렁꿀렁 줄 두 개 그려놓고선 이게 우주 변화 원리래.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다.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죠, 여기에. 뿌리 인종들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압축되고 공간도 압축된다는 것,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
정확히 말해서 매번 7단계를 거친다 이거죠. 그 단계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느 뿌리 인종의 초기에는 그 주된 성격이 마치 젊은이 상태와 같이 나타난다. 비교지만 너무 그냥 당연한 비교예요. 어, 젊은이의 상태. 그리고 차츰 성숙했다가 결국엔 몰락에 이른다. 제가 그래서 이거 그린 거죠. 이렇게. 이렇게. 성숙과 몰락, 성숙과 몰락. 이것들이 어떤 원리로서? 환의 원리로서 좁아졌다가 다시 뻥 하고 커졌다가 다시 좁아졌다가 다시 뻥 하고 커졌다가 좁아졌다가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돼요. 그게 블랙홀이자 화이트홀이자 블랙홀이자 화이트홀이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현대과학이 발전해서 블랙홀, 화이트홀 이거 다 뻥이야. 그래도 이치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과학물질 문명의 인간들이 어떻게 말장난칠지 모르겠지만 블랙홀이 뻥이든 화이트홀이 뻥이든요. 이치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다시 뻥, 다시 뻥. 환에 이치기 때문에. 환에 이치기 때문에. 이로써 한 뿌리 인종의 인구는 7하위 인종으로 또 나뉜다. 다만 한 인종의 소멸과 새로운 하위 인종의 생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하위 인종은 옆에서 다른 하위 인종이 발생하는 동안에도 한동안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듯 지구상에는 늘 서로 다른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주민들이 병존하며 살아간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레무리아인 없을까? 지금 아틀란티스인 없을까? 현재 아리아인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의 종류는 한 종류일까? 두 종류일까? 세 종류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상상을 풍부하게 하시면 되죠. 병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병존하면서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주민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뭐라 그래요? 하위 동물부터 고등 동물부터 인간 기계, 기가 인간, 로봇 인간, 인간 로봇, 그리고 더 상위 차원의 존재들이 이렇게 실제로 있다고 제가 얘기하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의 현현한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먹고 살기 그냥 무조건 이 물질 세상 안에서 먹고 살기 바쁜 절반 정도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의 분들은. 그리고 그것을 물론 하고 있으나 그 상위 개념까지도 안고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예요? 그리고 동무 여러분들처럼 더 상위 상태가 궁금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파면서 똑같은 삶을 같이 살고 있는 이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태양계,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가 이치로서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까마득하게 토성계, 태양계, 달구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갈수록 하위죠, 하위. 도태된 사람들. 도태된 사람들. 병존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나뉘어서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려운 이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아, 이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다르구나. 얼마나 눈치채냐에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 상태가 다르구나. 시선이 어느 정도로 커져 있느냐의 상태에 따라서 이 세상 바라보는 힘이 다르구나. 이 세상 안에서 그 세상 안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억울해 죽겠고 말도 안 되는 위선적인 세상이 그냥 화만 나고 짜증만 나는 거죠. 그 시선 벗어나야죠. 그게 1번. 그 시선을 벗어나는 것을 숙제로 삼기는 해야 돼요. 그 시선을 벗어나야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달기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도 꽤나 높은 시선이긴 한데 달기의 시선을 제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구 정도는 바라본단 말이에요. 달의 눈으로 여러분이 지구 정도를 바라봐야지 이게 인이에요. 인의 시선, 인의 시선, 이치적으로 봤을 때 지구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에 쏘고 있고 달은 모든 면이 태양빛을 받지만 지구로서는 한 시선으로 지구에 쏘고 있죠. 지구에. 자,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로 왔을 때 정말 이치가 토성과 태양과 달이 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행성 안에는 이런 이치가 어떻게 스며들어 있나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다. 달의 시선, 달의 눈. 지구 정도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달의 눈을 가져야 되고요.
달의 시선, 태양계 정도, 우주 정도를 내가 품을 수 있는 정도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의 태양의 시선은 있어야 되죠. 태양의 시선. 그 정도 시선이 있어야지 실은 지구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달의 시선 같은 경우는 많이 깨졌기 때문에. 태양의 시선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모모형으로 봤을 때 혼의 시선, 태양의 눈이 영의 시선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하위영의 시선 정도가 태양의 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비교하자면 어쨌든 모든 특성들과 함께 그렇게 진화해온 특성적 인간들과 함께 병존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한 번만 더 확장해 볼게요. 실제로 옆에 고양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 저기 소나무가 있어. 자, 저기 고등어가 있어. 자, 그리고 인간이 있어. 예를 들어서 고양이, 소나무, 고등어, 인간. 인간도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간이 있겠죠. 어쨌든 이거 영 다르죠, 여러분. 어느 시절에 고양이가 인간일 수 있었을까? 고양이스러운 게. 어느 시절에는 소나무스러운 게 인간일 수 있었을까? 어느 시절에는 고등어 같은 게 인간일 수 있었을까? 지금의 인간만이 인간일까? 통찰을 고찰을 확장해서 아카식 기록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서 생각하면요, 이거 다 맞아요. 이게 다 맞다. 낙오된 인간의 형태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확장해서 생각하면. 왜냐하면 진화의 제일 앞선 선두주자는 누구니까? 인간이니까. 제가 아마 예전에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아카시 형대 하기도 전에 인간의 모습이 모든 생명체에 가장 진화된 선두에 있다라고. 나머지는 다 쫓아오다가 낙오된 상태인 거예요. 진화론적인 관점을 여러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맞아요. 이런 아카식 기록적으로 보는 것이 진화의 정석이라 그럴까요? 그게 맞는 거야. 다윈의 진화론? 그냥 한계예요. 쫓아가다 보면 한계야, 그냥 그건. 물질력이 풀어지고 난 상태에서의 진화론을 말하자면 그게 맞지만 지금 그것보다 이치적인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 섭리에서 탁 걸려요, 다윈의 진화론은. 근데 분명히 이 이상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진화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진화론까지 표현해 봤을 때 인간은 제일 선두에서 진화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100% 순리와 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당연히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돼요.